교과서 도전 문제만 모아서 올려달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요. 도전 문제만 골라서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1페이지 펼쳐주시면 되고요. 우리 도전 문제만 할 거예요. 문제 10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직육면체의 건널비가 62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일단은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에 이렇게 직육면체가 있대요. 그리고 모서리의 길이는 안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설정하고 풀이를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가로의 길이는 A, 세로의 길이는 B, 그 다음에 높이는 우리 C라고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할까요? 그럼 문제에서 첫 번째로 주고 있는 힌트가 뭐였었냐면 건널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었어요. 건널비가 얼마라고 했냐면 62라고 얘기를 하네. 그러면 겉에 있는 면의 넓이가 될 테니까 우리 밑면부터 보도록 합시다. 밑면 보시게 되면 가로가 A, 세로가 B가 되죠. 그래서 A, B라는 넓이를 가지고 있는데 얘가 위아래로 합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A, B 두 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옆에도 한번 볼까요? 가로가 B, 세로 C 해서 BC라는 면의 넓이를 갖고 있어요. 앞에 똑같은 애가 또 존재하죠. 그리고 여기 앞면에 있는 A 곱하기 C도 앞, 뒤로 두 개씩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건널비를 우리가 구하는 식은요. A, B 두 개 있고요. B, C도 두 개 있고요. C, A도 두 개 있어요. 그래서 얘들을 다 더해준 다음에 2로 묶어주도록 할게요. 그 결과가 얼마 되었냐? 바로 62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식을 세울 수가 있겠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직육면체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38이라고 합니다. 요즘 중3 때 배웠던 내용인데, 자, 여기를 우리가 바로 대각선의 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은 있었어요. 뭐냐면 루트 안에 요 세 변의 제곱의 합이 있습니다. 자, 까먹은 친구들은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직육면체의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다가 한번 다시 작성해 보도록 합시다. 대각선의 길이가 지금 루트 38이래. 그러면 자, 루트 세 모서리의 제곱의 합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을 했더니 그 결과가 지금 루트 38이 되었어요. 자, 그럼 루트를 벗겨주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38이라는 걸 알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공식, 생각나는 공식이 있을 거예요.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라는 변형식이 있었잖아요. 그쵸? 자, 뭐였냐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C 플러스 CA라는 공식이 생각나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맞춰서 대입해보자. 얘는 38이 되겠고 이건 모르잖아요.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은 그대로 둘게요. 그리고 얘는 여기 나와 있네. 그래서 마이너스 62가 되겠다. 그러면 이항시켜주게 되면 우리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이 100이라는 거 알 수 있게 되겠고, 자, 우리 제곱 사라지면 풀마 루트가 되는데 이건 도형이잖아요. 그래서 양수가 될 수밖에 없겠지. 따라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은 10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에서 뭐를 구하라고 했냐면 모든 모서리의 합을 구하여 주세요. 자, 여기다 써보도록 할까요? 자,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죠. 자,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지금 A 몇 개 있지? 하나, 둘, 셋, 네 개 있어요. B도 하나, 둘, 셋, 네 개 있고요. C도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요. 자, 그래서 A도 네 개, B도 네 개, C도 네 개니까 이 모서리들을 다 더해준 다음에 4를 곱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4에다가 방금 전에 구했죠?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은 10이다. 그래서 우리 곱해 주시게 되면 40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도형에 관련된 내용들은 많이 출제가 되니까 꼭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식을 만들어주라는 건데 지금 보면 숫자가 굉장히 크죠. 크기 때문에 좀 줄여서 썼으면 좋겠어. 일단 문제 써볼까요? 101의 세제곱 마이너스 100 플러스 1 그리고 이렇게
이거 숫자가 더 커졌네요. 그쵸? 자, 이렇게 나와 있더래. 그럼 얘네들을 문자로 좀 바꿔줄게요. 그럼 보기가 조금 수월할 수가 있어요. 네, 선생님은 요 100이라는 숫자를 A로 치환해가지고요. 식을 한번 다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01이라는 것은 100에다가 1 더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A라는 100에다가 1을 더했다. 1의 세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00 플러스 1이니까 A 플러스 1이라고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만에다가 1을 더해준 거잖아요. 만은 100을 제곱했을 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A 제곱, 요거 잠깐만 여기다 써줄게요. A를 제곱하고 거기다 1을 더준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왜 여기다 먼저 썼냐면 우리가 공식으로 보기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지금 얘는 a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a란 말이에요. 이 둘의 자리를 바꿔서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라고 써주게 되면 공식이 떠오르게 되실 거예요. 무슨 공식이 있었냐면 혹시 기억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일단 따로 적어주도록 할게요. 이런 공식이 있었거든. 우리 a 플러스 b 그리고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이라는 공식을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이라는 공식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a 자리에 a 그대로 들어갔고요. b 자리에 1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주게 되면 a 플러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a 세제곱 플러스 1의 세제곱이 되겠다. 세제곱은 생략했어요. 자, 그럼 얘도 지금 공식이니까 풀어 써주면 a의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1 그리고 뒤에 전개할게요. 이렇게 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동료항이 정리만 하면 되겠네요. 동료항 여기 있구나. 얘 사라지게 되고 없어집니다. 그럼 정리해 주시게 되면 3a 제곱 플러스 3a가 될 것이고 a 자리에 원래 이름을 가지고 와야겠죠? 따라서 3 곱하기 100의 제곱이 됩니다. 100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a는 100이 되겠다. 따라서 3만 300이 정답이 되겠지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에 이번에는 어느 페이지를 보시면 되냐? 바로 34페이지 봐주시면 돼요. 여기가 제일 많이 어려워했던 부분인 것 같아. 자, 여기다가 한번 써볼까요? 페이지 34페이지. 자, 11번 문제인데요.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x의 10이라는 요거를 가지고 x-1로 나누었을 때 몫이 얼마라고 얘기했냐면 a 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쭉쭉쭉쭉 어디까지 갔냐? 9까지 갔네요. 자, 요렇게 얘가 몫이 된대. x-1로 나왔을 때 몫은 이렇게 되고요. 나머지 안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럼 나머지를 r이라고 생각하고서 우리가 구하면 되는 거지. 나머지 정리에 의하여 요 r의 값을 구하고 싶어요. 그럼 x에다가 2 집어넣으면 여기 0이 될 테니까 다 없어질 수 있는 거 보이시죠? 따라서 첫 번째로는 x에다가 2를 한번 집어넣어 보려고요. 그럼 여기는 2에 10 없어지고 R2고요. 우리 2의 열제곱은 1024라는 거 기억하시죠? 자,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식을 정리해서 써볼게요. 지금 x의 열제곱을 x-2로 나눴을 때 몫이 나오겠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1024가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문제 많이 봤었잖아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워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면 우리가 계산하기가 좀 쉬워요. 그래서 수치대입법을 이용한다고 보시면 좋아요. 그럼 일단 첫 번째 자리 모자르니까 여기다 좀 쓸게요. x에다가 선생님이 1을 한번 집어넣어 볼 거예요. 그럼 얘는 1의 열제곱이니까 그냥 1이라고 써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가 1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요건 가로쳐서 그대로 들어가면 되죠. a 제로 여기 x에다 1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플러스 a 1 플러스 여기는 a2x 제곱이거든요. 근데 어차피 x 제곱은 1 들어가봤자 1의 제곱이야. 부호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들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여기 플러스 1024가 되겠구나
해주면 되겠지. 그럼 얘 넘어가 버리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 10, 2, 3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이거 대문자 x라고 생각해볼까요? 그러면 마마 플러스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얘네들 전부 다 자기 모습 그대로 쭉 남았는데 그 결과가 10, 2, 3이 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첫 번째 하나 구해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에다가는 여기 식에다가 얼마 집어넣을 거냐? 마이너스 1을 한번 집어넣어 보려고요. 그럼 마이너스 1의 열제곱은 어차피 1이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들어가면 여기가 마이너스 3으로 바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조심해야겠지? 여기는 x가 없으니까 그냥 쓰면 돼. 근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부호가 바뀌겠죠. a1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a1. 지금 짝수는 어차피 제곱해주면 양수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플러스라고 하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 나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10, 2, 4가 되겠다. 자, 그럼 우리 계산해 볼 건데 얘를 넘겨가 버리게 되면 마이너스 10, 2, 3은 마이너스 3, 요 대문자 x라고 할게요. y라고 할게요. 이거 좀 다르니까 y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약분시킬 수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써볼게요. 마이너스 A1, A2, 마이너스. 홀수는 전부 다 마이너스로 바뀐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여기서 3, 3은 9, 3, 4, 12, 3, 1은 3. 그래서 34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를 정리했어요. 그때 문제를 봤더니 홀수의 값을 구하여 주세요 라고 했네. 그럼 나는 이 두 개를 연립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다 그대로 연립 한번 해볼게요. 지금 홀수가 남아야 되는데 내가 여기다 더해주게 되면 홀수가 사라지잖아. 그러니까 빼기 할 거예요. 그러면 A0 빼기 A0는 없어질 거야. 그리고 A1 마마 플러스니까 두 개가 생겨버리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A1 두 개 생기죠. 짝수들은 없어지고 얘네들은 플러스로 바뀌면서 두 개씩 남는다. 이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홀수들만 이렇게 남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네도 우리가 뺄셈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빼주게 되면 2가 되겠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10에서 4 뺐으니까 6, 8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9가 되겠죠. 9에서 3을 뺐으니까 682가 되겠다. 자, 따라서 양변을 2로 쪼개줘야겠죠. A1 플러스 A3 플러스 땡땡땡 A9은 2, 3은 6, 2, 4, 8, 2, 1은 1 해서 34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 12번도 바로 가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지우고 바로 갑니다. 자, 문제를 보시게 되면 A, B가 정수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N의 값은 지금 50 이하의 자연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를 보시게 되면 어떠한 식이 있는데 이걸 인수분해했을 때 같아진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써줄게요. 자, 12번 A, B는 정수야. 그리고 n이라는 값은 50 이하의 자연수야. 이거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라고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x의 세제곱 플러스 ab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n 중에서 얘들을 인수분해하면 똑같이 나오는데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b의 꼴로 인수분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전개를 해주면 얘랑 똑같아져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이걸 전개해서 쟤랑 좌변, 우변 비교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네들 한번 전개해 보도록 합시다. x 플러스 1은 그대로 둘게요. 이거 전개해 주시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bx 플러스 ab가 되겠다. 공식 이용해서 풀면 조금 더 수월하죠. 자, 그럼 다음에 얘네들 하나씩 정리해보자. x 세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b x제곱 플러스 abx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bx 플러스 ab 이건 어렵지 않죠? 그냥 어차피 하나씩 분배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 이제 동류한끼리 묶어서 써주도록 할게요. 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b
x제곱, x제곱 있으니까 여기 플러스 1이 있는데 가로 안에 집어넣었으니까 마이너스 1x의 제곱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플러스 x제곱이 되겠고요. 여기 x제곱 있네요. 자, 여기 ab 마이너스 a 플러스 b x, 그 다음 상수항 a, b가 있겠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저기 나와 있는 좌변과 우변을 비교해 보시면 얘는 지금 x제곱이 없거든요.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요 값이 0이 돼야 된다. 이 소린 거고, 그 다음에 지금 x의 값, 쟤랑 얘랑 값이 똑같아야 되니까 얘는 a, b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그리고 상수항의 값이 똑같아야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n이 돼야 한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부터 먼저 보시게 되면 그냥 여기서 봐도 될 것 같은데 a, b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a 플러스 b는 1의 값을 가져야 되는구나. 그럼 보세요. 여기 1 들어가 버리면 0 나오는 거 맞잖아요. 그쵸?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온 거 a 플러스 b의 값은 1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둘의 수를 곱했을 때는 마이너스 n, 즉 음수가 돼야겠죠. 왜냐면 n은 자연수라 했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곱해진 거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게 둘은 부호가 달라야겠지. 부호가 다르다. 그래야지만 음수의 값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내가 지금 얘네들을 계산했을 때 1이 되고 부호가 다르게 해주려면 순서상을 한번 나타내 볼까요? A, B 만족하는 순서상을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 계속 쓸까요? 자, 일단은 1 들어갈 수는 없겠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 2 들어가고 B는 마이너스 1. A에 3 들어가면 B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4 들어가면 마이너스 3. 5 들어가면 마이너스 4. 6 들어가면 마이너스 5. 7 들어가면 마이너스 6. 근데 만약 8 들어가면 마이너스 7 해주게 되면 50을 넘기잖아요. 그쵸? 둘이 곱했을 때 50을 넘기면 안 되기 때문에 요 값은 지워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요거를 만족하는 A, B의 순서상은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페이지 펼쳐주시면 되냐면 이제는 2단원으로 넘어가야겠지요. 자, 페이지는 56페이지 펼쳐주시면 되세요. 56페이지.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개를 해줬을 때 분배하는 거를 조금 귀찮아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하나씩 차분히 선생님이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11번 봅시다. 56페이지예요. 허수 Z에 대하여 Z 플러스 Z분의 1의 값이 실수가 될 때 Z 바의 결과를 구하여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단 우리가 이걸 알고 있죠. Z라는 애는 우리가 A 플러스 BI라고 한다. 그리고 Z 바라는 것은 켤레 복소수니까 A-BI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대로 좀 해볼 건데 우선은 얘네들은 어차피 분수의 덧셈이니까 통분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Z분의 얘는 Z제곱 플러스 1이라고 바꿔줄 수 있겠지. 그러면 대입해 주시게 되면 여기는 A 플러스 BI가 될 거고 여기는 A 플러스 BI를 제곱하고 플러스 1 써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위에 거 전개 좀 해보도록 할게. 완제니까요. A제곱 플러스 2ABI 그리고 B제곱 I제곱이니까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A 플러스 BI가 있는데 우리 분모에는 루트도 있으면 안 되지만 i도 있으면 안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분모에 실수화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a-bi를 위아래로 곱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천천히 전개 좀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분모만 먼저 분자만 먼저 전개를 할게요. 그러면 a 세제곱 마이너스 a 제곱 bi 하나씩 천천히 플러스 2a 제곱 bi 마이너스 2ab의 제곱 i 제곱이니까 플러스로 바뀌겠네요. 그쵸? 자, 그럼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ab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고 b의 세제곱 i 플러스 a 마이너스 bi 라고 해줄 수가 있어요.
일단 선생님은 요것만 따로 가지고 와서 지금 계산하는 중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분자에 있는 것들을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자면 일단 i가 없는 애들 먼저 써볼게요. a 세제곱 그 다음에 여기 얘네들은 지금 동류항이네요. 계산 가능하겠죠? 자, 플러스 a, b의 제곱 그리고 여기 플러스 a다. 자, 얘네들은 i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실수 범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i를 가지고 있는 애들끼리 또 묶어볼게요. 지금 보니까 여기는 동류항이니까 계산해서 a제곱 bi인데 i는 뒤로 뺄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 플러스 b의 세제곱 여기 마이너스 b b가 되겠다 해서 분자 정리했고 아까 분모 있었던 것도 계산해볼까요? 합차 공식이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고 할 수 있다. 근데 지금 이걸 전개했을 때 그 결과가 실수가 돼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실수 범위는 살아있어야 되니까 0이면 안 되겠지. 여기 i를 포함한 얘네들의 값이 0이어야지만 i가 사라져서 실수 범위만 남게 된다 이 소리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니까 공통 인수가 b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b를 앞으로 빼볼까요? 그럼 여기는 a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b제곱 그쵸?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인데 걔가 0이 돼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얘네들은 전부 다 A도 0이 될 수 없고 B도 0이 될 수 없다라고 설정하고 문제를 푼 거기 때문에 얘는 0이 될 수 없잖아요. 얘는 0이 될 수 없으니까 얘네들의 값이 0이 되는 거 찾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1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에서 아까 전에 뭘 구하라 했냐면 Z 그 다음에 Z바를 풀어보래요. 자, 그럼 여기 풀어볼까? Z반은 A 플러스 BI고 Z반은 A 마이너스 BI가 되니까 전개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겠죠. 근데 아까 전에 풀어놨었네? 얘네들 결과는 1이다 하고 풀어주시면 되는 내용.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볼게요. 자리가 모자랄 것 같으니까 지우고 할까? 자, 12번은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는 내용이거든요. 자, 봅시다. 일단은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그럼 x 대신에 알파 집어넣을 수 있고 베타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셔야 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근과 계수의 관계 공식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문제부터 써볼까? 자, 12번에서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6은 0인데 두근을 알파와 베타라 하자. 그럼 첫 번째 우리 근과 계수의 관계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1.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6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두 근이라고 했잖아요. x 대신에 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x 자리에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6은 0도 가능하고 자, x에다 베타 집어넣을 수 있어요. 베타 제곱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6은 0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네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대입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문제 볼게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플러스 3분의 1 여기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2베타 플러스 3은 1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하려면 식의 변형이 조금 필요하겠죠. 자, 어떻게 변형시키냐면 얘를 먼저 갖고 올게요. 얘를 지금 여기다 대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내가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6은 0이라는 걸 여기 대입하기 위해서 자, 알파 제곱 마이너스 2 알파에 대입하고 싶어 한 거야. 근데 여기서 식이 변형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플러스 알파 플러스 6은 0이어야지만 동일한 식이 될 수 있고 대입해서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볼게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는 얘 넘겨서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6으로 우리가 바꿔줄 수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베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6은 0이라는 걸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기 위해서 식을 좀 바꾸는 거야. 베타 제곱 마이너스 2 베타를 썼어요. 근데 얘랑 똑같은 식이 돼야 되니까 플러스 베타 플러스 6이라고 한 거죠. 자, 따라서 베타 제곱 마이너스 2 베타 대신에 우리는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6을 대입해서 풀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6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 식이 바뀌겠죠. 얘 식이 여기다 쓸까요?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3분의 1이 될 거고, 여기도 지금 여기가 바뀌는 거예요.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6으로. 그럼 플러스 3이랑 계산할 테니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써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분수의 덧셈이니까 통분시켜서 계산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서로를 곱하도록 할게요. 얘 입장에선 얘가 위아래니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3, 얘 입장에서 얘가 위아래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3이 되겠다, 이 소린 거예요. 그럼 얘네들 전개해 주시게 되면 알파 베타 플러스 3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3, 3은 9가 될 거고, 자 그리고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그럼 아까 맨 처음에 구했던 근과계수의 관계를 그대로 대입해주면 답이 나오겠지? 한번 대입해보도록 할게요. 알파 베타는 6이고 플러스 얘는 1이니까 3이고 플러스 9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7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가 18에다가 마이너스 7 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18분의 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이제 마지막 도전 문제가 되겠죠? 2차 함수 문제 2문제 남은 거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페이지는 63페이지. 아예 다 지우고 할까? 이거 못 적은 친구들은 다시 돌려보고서 다시 적어주면 되겠지? 자, 다 지우고 합시다. 좀 지저분하네. 어, 68페이지 펼쳐주면 되고,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최대값, 최소값에 관련된 내용들은 꼭 출제가 됩니다. 특히 도형에 관련돼서 많이 나오거든요. 한번 해보자. 10번. 지금 2차 함수 y는 x의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라는 그래프는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점 p를 지난다. a 값에 관계없이, 즉 a에 대한 항등식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항등식 문제를 풀려면 는빵으로 끝나서 좌변 우변 비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다 넘겨야겠죠? 자, 지금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y는 0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a에 대한 항등식, a를 가지고 있는 애들끼리 묶고 a가 아닌 애들끼리 묶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a가 아닌 애들 먼저 써주게 되면 이렇게 써지겠고, 그 다음에 a 가지고 있는 건 x-1, a는 0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로 안에 있는 애들이 0 되는 값을 찾으면 끝이 되겠네. 따라서 x는 1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기다 1 들어가면 1, 여기 y는 써주겠죠? 자, 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이항하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다. 즉, 이게 바로 점 P예요. 1번의 정답이에요. 점 P의 좌표는 1,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점 P가 요 2차 함수의 꼭지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 꼭지점의 좌표를 아니까 식 세울 수가 있게 되잖아. 자, y는 일단 x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1이기 때문에 뺄 게 아무것도 없어요. x-1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 자, 그랬을 때 얘가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를 모두 구하여 주세요. x축 위에서 만난다. x축 위에서 만난다. x절편이에요, 말 그대로. 지금 얘네들이 어떻게 생긴 거냐? 이렇게 x축이 있어요. 아래로 볼록하겠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는데 이렇게 만나는 두 점의 좌표를 구하여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x축이라는 게 y에다가 0 집어넣었을 때의 x값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풀이 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0 되는 x값. 그러면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2는 0일 테니까 x는 0이 되거나 또는 2가 되겠다 해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y에다가 0 집어넣었을 때 x 똑같이 0 나왔고, 자, y에다가 0 집어넣었을 때 x의 값 2가 나왔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x 좌표 구하라 했으니까 0과 2가 되겠다. 해주면 끝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 얘는 2번의 정답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 문제는 굉장히 우리가 많이 풀어봤던 문제인데 되게 쉬운 문제죠. 지금 여기에 이등변 삼각형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모형이.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 건데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해주세요. 자, 일단은 여기가 20이라 했고 여기는 40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결국에 우리 이등변 삼각형이잖아요. 수선에 발을 내리면 수직 2등분한다. 그럼 여기도 똑같이 이등변 삼각형이 될 거예요.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건 정사각형이겠구나 라는 느낌이 받으시고 얘랑 길 똑같고 얘랑 얘랑도 똑같겠다. 자, 그럼 볼게. 여기가 지금 40이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럼 여기가 지금 A 좀 써볼까요? 여기는 A가 되고 여기도 A가 된다고 했었어요. 그럼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40에서 A를 2개 뺐으니까 2A라 할 수 있겠고 문제에서 세로의 길이는 A라고 나와 있죠? 그럼 얘네들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값을 Y라 하자. 그럼 넓이 구하는 거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겠죠? 그럼 식이 이렇게 써지게 될 거고 전개합시다.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40a. 근데 우리가 요 녀석들의 최대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표준형으로 바꿔주셔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를 앞으로 빼주고 완제 만들어줘야겠죠? 이렇게 20이네요. 20a가 될 거고 절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는 거예요. 그럼 11제곱이니까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 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10의 제곱 곱해줘야겠죠? 플러스 200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 a의 값은 20보다는 커지면 안 되는 것 같죠? 그리고 양수여야겠죠? 그래서 a라는 것은 0보다 크고 20보다 작아야 되는데 성립됩니다. 따라서 a가 10일 때 최대값은 200을 갖기 때문에 우리는 정답 10이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세요.